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델입니다. 신민나. 전민아입니다. 드디어 원장님의 브라운 아이라인 시연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어떻게 이제 저렇게 하는지, 또 색소라든지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보여드릴 제품에 의한 거잖아요. 사실 색소만 저는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의 힘이 엄청 낮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이렇게 라방 진행하게 되었고, 맛집 가거나 이 옷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정말 진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년 반 넘게 브라운 아이라인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그 노하우들을 정말 대강추해 드릴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따가 만나요.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낯. 전민아씨입니다. 네. 지난번에 시술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홍보 시술. 그때도 아주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꿀팁들, 노하우를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현유 원장님이 많이 시술을 하는 브라운 아이라인 시술을 통해서 솔리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라방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2차 생산을 통해서 지금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통신장애라고 하죠. 그 페어링이 블루투스 기능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2차 생산 부분은 이제 점퍼가 없고 니들 충전식으로 꽂기만 해도 다시 리페어링이 되면서 통신장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구매를 하신 분들은 2차 생산품으로 지금 저희 반반에서 오늘 기점으로 교환을 해드린다고 하니 그 점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충족한 머신 사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은 눈썹도 다 진하게 표현 안 하고 뭐 아랫단에는 조금 더 이제 명암을 주고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입술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이라이너도 그렇게 너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라인이 강조 안 되면서 네. 내 자연스러운 눈매 음영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에서는 눈매가 길어 보이고 선명한 건 좋은데 너무 이게 강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이거 블랙 라이너이 안 예쁜데 혹은 라이너가 되어 있으신데도 그분들이 더 두껍게 해주세요, 꼬리 더 빼주세요 라고 하는데 더 뺄 수 없는 잔은이에요. 맞아요. 다 각자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무드에 적합한 색소와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이 시술자의 갖춰야 되는 또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술의 테크니션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도구를 잘 만났을 때 그거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삼박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제 곧 시안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했던 아이라인 시술인데 이렇게 더 잘 보여요.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붓펜 라인 평상시에 그린 것처럼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더 브라운 느낌이 더 많은데 화면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둡네요. 실제로는 고동빛이 살짝 섞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쵸? 붉은 색깔도 남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뮤티드 브라운이죠? 맞아요. 니들 길이는 얼마나 빼야 되나요? 저는 니들 길이 같은 경우에는 한 1.5mm 정도? 네, 1.5mm 정도입니다. 일단은 지금 모델분 케이스가 오른쪽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의 쌍꺼풀이고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앞쪽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답답하게 보이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덮여져 있으시네, 쌍꺼풀이. 네. 네. 하지만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스머징 느낌으로 앞쪽까지 살짝만 당겨주게 되면은 그런 네. 눈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까지도 저는 지금 1단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특히 여기 이 속눈썹 여기 딱 뿌리 라인 있죠? 네. 이쪽 부분에는 짧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특히 이 솔리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니들의 이 길이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움직였을 때 색감이 더 잘 들어가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조금 더 선명한 라인 표현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짧게 하면서 속도는
천천히 들어가야 되죠. 천천히. 왜냐하면 아, 1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술하는 구간은 모량이 최대치로 극대화되어 있는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짧은 터치로 좀 더 밀도감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좀 더 이동 구간을 크게 잡음으로써 점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 스머징한 느낌인 네.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색소에 역류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선은 색소 배출량이 정말 일정하다. 그거는 머신의 디테일이거든요. 원장님 텐션 얘기가 조금 저 진짜 많이 안 당기고 그냥 살짝 얹어요. 텐션은 피막이 얇기 때문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로 진행을 한다. 지금 중앙부 쪽으로 해가지고 앞쪽 올 건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눈매의 피부가 굉장히 많이 얇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막 진하게 하겠다라고 너무 과도한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스머징하게 펜슬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어줬다라는 느낌처럼 아까보다는 제가 터치 길이 조금 더 길게 가는데 될까요? 드드드드드드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속을 채우고 있죠? 네, 삼각존이라고 하는 구간, 매우 이 구간이 중요한 게 이 삼각존을 채우냐 안 채우냐에 따라서 눈매의 그 그윽함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미지가 변화가 되죠.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정묘 느낌이 너무 예뻐요. 솔리드 위클리 이제 바로 내일 저희 최민낯의 입술 시연이 준비가 되었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낯 전민낯입니다. 저희 오늘의 그 주제가 데미지 없는 균일한 터치잖아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는 그 모터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라든지 그 소음도 없고, 그리고 진행을 했을 때 그 RPM 속도가 딱 정확하게 진짜 반영구 시술에 좋은 속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게 CE, KC 인증을 받은 배터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RPM 단수가 저단부터 고단까지 다양한 출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술에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정말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고단으로 진행을 했을 때 소리가 커진다든지 조금 불규칙적인 속도로 진행이 된다든지 머신에 대해서 예민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시술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인증 마크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말 균일한 발색 그리고 균일한 착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간략하게 입술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없는 입술 반영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네, 우선은 우리 피부층 구조가 일반 피부보다는 더 얇죠. 3개에서 5개 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턴오버 주기가 매일 빠르게, 일반 피부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질량은 많이 생성되지만 천연 보습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미지라든지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많을수록 각질량이 많이 생성되고요. 그 이외에 포다이스 반이라든지 그런 특이점에 따라서 매우 이 영향이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이 시술이 진행이 되면 우선 부작용이라든지 클레임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데미지가 없이 진행할까요? 라는 질문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텐션. 두 번째, 그립법입니다. 항상 제가 교육을 할 때 엠보든 수지들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핸드피스도요. 엄지손가락의 위치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기준으로 해서 콤파스처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일정하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술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와 입술 피부의 그 차이, 비교를 여러분들을 항상 상기를 하시고 그것이 곧 또 테크닉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핸드피스 잡냐라고 물어보실 건데 그건 이따가 시연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잘 뚫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 뚫릴 수밖에 그게 없는 이유. 그렇죠. 네. 그게 니들 안에 멤브레인이라는 고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짱짱하게 니들을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성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반영구 머신보다는 그 니들 안에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잘 뚫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술하는 색소는 화이트 베이스의 핑크 톤을 써서 테두리 보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술 안쪽은 핑크 계열의 레드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건데 톤이 다운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MLBB, 뭐죠? 마이 리버럴. 그러니까 민낯일 때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입술 표현이 되는 그런 립 반영구가 유행이다 보니 오늘 제가 그 톤을 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술을 하러 옆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라인이 진짜 예쁘시죠? 저는 이렇게 각진 형태가 엄청 예뻐요. 이 두 가지 컬러를 배합을 해서 시술에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이트밤을 사용을 해서 테두리 바깥으로 내부 선을 그려줍니다. 보통 저는 산부터 결정 짓지 않고요. 산 측면을 양쪽을 먼저 구각을 확인을 하고 이 꼬리의 방사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살짝 인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스마일, 미소 짓는 이미지가 되시겠죠? 화이트밤은 여러분 시술 후에 보정 제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용도로 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러쉬가 위쪽을 향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체크합니다. 네, 지금 모델분이 3년 전에 시술을 받긴 하셨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색감이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잔은에 남아있는 톤과 비슷해서 중화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태로 항상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화이트밤이 무섭다 하면은 그냥 빨간색 펜슬로 한번 요 테두리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한쪽 안 한쪽인데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얘는 니들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딱 정확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쪽은 테두리의 착색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깥 테두리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를 하시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아랫입술이 이제 주름 넘어서 그린다라고 보시잖아요. 입술 주름 밑부분에 약간 볼륨감 있는 그 부분까지 입술 피부이기 때문에 스킨 피부까지 오버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시술에 들어가 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양쪽을 살짝 다 펼치듯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손가락 두 개가 얹었다라는 느낌으로 네, 제가 솔리드로 바뀌면서 텐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빈약한 부분 채울 때만 제가 전체 텐션을 줄 거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실게요. 주름이 살짝 펴질 정도만 텐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곽선부터 해줄 건데 우선 곡선 구간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니들을 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순간 확 나와서 니들이 너무 짧게 되어 있으면 색소가 갑자기 확 나옵니다. 그래서 니들을 조금 더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니들 길이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고르게. 지금 꼬리는 살짝 아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테두리 같은 경우는 왕복을 좀 요즘 많이 즐깁니다. 너무 과도한 시술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가 가장 피막이 얇죠. 와우, 벌써 스머징 느낌 나면서 예뻐요 라고 하시네요. 다들 이제 엄지척을 많이 날려주시고 있으십니다.
진짜 이 머신이 진짜 좋아요. 네. 정말 가볍게 터치를 하는데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아래로 가냐 또는 이렇게 힘을 누르냐 이거 마디를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사실 또 이거는 또 저희가 또 세미나 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냥 좀 알려드린다면 피부와 니들의 각도는 90도일 경우에 각질을 뚫는 힘이 오히려 더 약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70도에서 60도 사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세워져 보이는데 이 꼭지점 한번 보시겠어요? 이 꼭지점, 핸드피스 꼭지점이 90도처럼 보이겠지만 꼭지점이 이쪽으로 누워져 있죠. 니들만 봤을 때는 90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90도 시술이 아닙니다. 사실 솔리드 머신의 슬로건이 머리니를 위한, 머리니뿐만 아니라 머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머신 시술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타투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투 머신 자체가 원래는 좀 RPM도 세고 너무 무게감이 많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 좀 다소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러한 핸드피스의 그립감이라든지 그리고 저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머신 시술을 하다 보면은 이 소리 나시는 거 알죠? 네네. 그런 소리로 괜히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는 모터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극소부인데 여기만 좀 연해 보여서 집중적으로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이 지금 여기 쌓여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고기를 조금 틀어주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니들이 도로록 도로록 하고 치듯이 짧게 오히려 길게 하시면 안 되겠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완전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요. 화이트 핑크라고 코렉터 컬러예요. 그거 10 그리고 레드 핑크 1 비율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화사한 형광 핑크 느낌의 톤을 깔았고 입술 안쪽에 각질 부위가 많은 부위에는 레드 핑크 1 비율 썼던 그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조금 더 색감의 은은함과 그라데이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끝나서 립밤을 좀 발라놓고 아랫입술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랫입술도 라인부터 들어갑니다. 입술 하나도 안 부은 거 신기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입술이 그렇게 매운 거 먹은 것처럼 부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니들 자체가 사실 타투 니들이 장점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피부 투과율이 탄성감 있게 뚫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구 니들보다 과도한 밀착감이라든지 밀어내는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특히 이 보라 니들과 마스 니들이라고 하죠. 솔리드에 이 찰떡이 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입술은 저는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장자리 테두리에서 입술 라인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술하다 보면은 뭐 색소 파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색소가 역류가 잘 돼요. 특히 이게 그 스트로크 길이와 이 모터와 이제 움직임을 잘 했을 때 색소가 역류되지 않고 니들이 들어갔다가 색소를 머금고 나오면서 그대로 지금 시술 부위에 밀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 글러브에도 색소가 많이 묻어나거나 혹은 지금 시술 받고 있는 저희 부원장님 주변부에도 이제 색소가 이렇게 번지거나 그런 거 없이 맞습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하다라고 많이들 하시고 있으세요. 네, 테두리는 너무 잘 남는 구간이라서 연한 부분만 딱 찾아서 네, 이제 테두리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넣고자 하는 느낌보다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라이너 했었을 때 느낌처럼 맞아요. 연결감 느낌으로 하시기 위해서 좀 그렇게 길게 터치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1cm로 하고 있습니다. 텐션은 이렇게 그냥 주름이 살짝 펴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팁이 따로 간단하게만. 지는 입술 구각이 동그랗잖아요. 그냥 입술 구각을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텐션 주면 여긴 정말 잘 들어가요. 잇몸이라고 하죠. 잇몸을 살짝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머신 속도는 3단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1단으로 피부의 피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느껴보면서 단수를 이제 기본 3단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꿀팁 나갑니다. 이거 형유 원장님께서 원장님 이거 대박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던 건데 가장 앞쪽에 할 때 이 입술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으세요. 여러분 입술 한쪽에 각도 좀 맞추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입술 한쪽이 니들 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그냥 얹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에 보시면 좀 얼룩덜룩한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거 조금 고정을 했고요. 짠! 네. 자, 이제 그럼 다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손은 판매 안 하나요? 판매하면 얼마로 받아야 되죠? 제 손을 못 드리지만 공판 교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민낯뷰티 강동점 저희 이제 김태현 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또 시연을 보여주시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해주셨다라고 하세요. 또 이 팁 또한 정말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을 빛내주실 민낯뷰티 강동점의 S&P 원장님 김태현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 먹고 왔어요. 솔리드 머신으로 S&P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각 잡고 나오셨네요. 사실 저희 반반상점에서 S&P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논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고 너무 기대가 되고 저 또한 솔리드로 이제 S&P 시술을 하고 있는 시술자이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의 그 팁 포인트를 저도 한번 한 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무선에 대한 좀 불신을 많이 갖는 그런 원래요? 왜냐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최소 2시간 이상 작업을 해요. 그런데 무선이다? 분명히 처음과 끝이 타격이 다를 것이다. 이 모터가 끝까지 배터리를 잡아주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불신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어느 한편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정치 쪽이 아니라 웬만하면 머신을 안 바꾸려고 했어요. 네네네. 기존에 내가 쓰는 것보다 1%라도 좋아야지 머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 머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솔리드 머신을 만나고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그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벼우면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무게와 그립감이 있어야 오히려 작업이 편해요. 이 솔리드 느낌은 굉장히 편하면서도 타격감도 좋고요. 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내구성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거는 또 저의 좀 궁금증인데 저는 S&P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텐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텐션의 뭐 강도라든지 또는 텐션 잡는 뭐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면서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른손으로만 텐션 줄 수도 없고요. 왼손으로만 텐션 주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같이 깊이감과 시간 진짜 이거는 수업 때 막 하는 내용들인데 텐션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세팅 값이라고 보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깊이 시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도. 뭐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밀도예요. 밀도라는 게 네. 얼만큼 점을 채우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 완성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가 그 점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점의 형태, 점들이 얼만큼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할 만큼 시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제가 처음에 바로 시술을 하지 않고 밀도를 넓게 하면서 테스트 점을 찍어요. 고객님 피부 케이스에 따라서 색소가 들어가고 점에 퍼지는 시간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찍혀야 되는 점의 모양 체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원하는 패턴과 밀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네네. 그 연습에 대한 결과가 네. 결과적으로는 또 시술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네. 점을 어느 정도 찍고 테스트를 한다. 네. 이것도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네.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드디어 여자 가르마 시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왼손 오른손 텐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 바닥면을 활용을 해서 텐션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검지손가락을 받치고 안정적으로 다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금 7단으로 놓고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작업 진행에 앞서 가지고 먼저 피부층을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몇 개의 점을 테스트로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서 발색 체크를 하시는 건요? 네, 체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이쁘게 점이 잘 남아 있어요. 네네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길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길이거든요. 네네. 그 길로 쭉 내려갈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네요. 네. 네, S&P 시술은 통증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 네, 이제는 정확하게 타격하시는 액션이 정말 눈으로 보여지시는데요. 핸드피스가 일정하게 들어가고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가요? 일정함을 위해서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네, 패턴도 중요하고요. 네. 텐션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S&P 모드가 아니고요. PMU 모드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S&P 모드는 보통 가드 니들이라고 해서 니들 캡에 가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니들을 사용을 할 때 S&P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민나뷰티에서는 S&P 모드는 초보자들이 좀 더 그립감과 그리고 공판 연습을 할 때 점의 균일함을 만들 때 좀 베이직 라인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왼손으로도 텐션을 네. 계속 주고 있고요. 왼쪽에 네. 저희가 기준에 잡았던 부분에 점이 빠진 부분들을 채워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는 깊이하고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거나 더 머무는 정도에 따라서 네. 점의 크기가 달라져요. 네, 들어가는 깊이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네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깊이 사람마다 달라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상의 부위마다 달라요. 네. 전두부, 축두부, 후두부 네. 다 틀려요. 그거는 세미나 때 말씀드릴게요. 네네. 와, 근데 원장님 정말 저랑 방향이 같다라는 그런. 이 멀티태스킹 안 되는 것도 똑같죠? 죄송해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무한으로 하고 있으니 시술을 잠시 멈췄다가 열심히 대답해 주셨던 옷을 굉장히 빛이 나 보였습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가르마 보강이고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는 1에서 2회차 정도 시술을 합니다. 반영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금방 S&P를 이해를 하세요. 쉽게. 네네. 그게 피부층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점 3개를 이어서 작업을 하세요 라고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 그게 보시면은 점 3개가 물고 네. 물어서 전면이 균일하게 될 수 있게끔 시술을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공판 해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은 네네. 자기만의 패턴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밀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네. 변형된 패턴 다 중요하고 다 네네. 좋습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내가 점을 어떻게 찍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시술할 때 머리가 더 빠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시술하는 SMP 시술은 어떤 진피 손상이 없고 또 모낭의 위치에 시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더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어라인 부분은 제가 7단으로 하는데 일단 네. 6단으로 네. 낮출게요. 그리고 저는 텐션이 6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점이 하나하나 제가 느껴져야 돼요. 그럼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주먹으로 딱 묵직하게 두피를 고정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진짜 모델분 아까 두피가 빨개서 걱정했는데 네, 역시 터치로 시술 깊이로 데미지 없는 이 터치를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지워지지 않을까요? 네. 너무 약한 점 아니에요? 네네.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찍는 점들 반은 지워져도 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SMP라는 게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완성도하고 결과값이 좋아져요. 그리고 2회차 때 남아있는 점들 밸런스를 보면서 차츰차츰 점을 레이어드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결과값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뒤쪽은 조금 더 진한 점들 보이시나요 이게? 이런 점들로 표현을 하는데 앞쪽 라인은 네, 방금 단수가 7단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쪽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이 터치감을 느끼기 위해서 6단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뒤쪽은 조금 더 그 그라데이션 때문에 네네. 점의 크기를 이용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7단으로 바꿨어요. 네, 이제 시술이 완료가 되었고요. 사실 오늘 범위가 크지 않는 모델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시는 대로 시술 시간이 끝났고 리뷰를 조금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정수리와 또 가르마 그 중간 부분이 많이 넓어 보이시는데 엄청 많이 채워졌네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저 점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네네네. 엄청 미세한 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알로 무조건 다 채우려고 했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반영구를 하시는 원장님들 네, SMP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SMP 시술은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 원리는 저희 똑같잖아요. 니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나오면서 색을 주입한다. 하지만 스윙을 하느냐, 상하 네. 운동으로 손등이라든지 맞아요. 그 이동으로 네. 색소를 주입하느냐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이 있고 특히나 그런 시술에 대한 깊이 조절이 터치로 가능한 분들은 SMP 시술 정말 이 솔리드로 아주 쉽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 인사를 네. 드리면서 끝까지 집중해 주신 원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들 세미나 때 만나요. 네, 여러분 3일에 솔리드 위클리에서 드디어 많이 내렸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SMP 수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SMP 수강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도 늦었어요. 아니, 제일 빨랐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서 미용실 원장님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뷰티샵이 아닌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SMP는 어떤 직종, 어떤 직군,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점에 오시면은 정확하고 완벽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책임져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뭔가 그 말에 신뢰가 굉장히 생기네요. 네. 눈빛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리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이렇게 3일 동안 달렸는데 사실 이 3일은
에픽 타이저잖아요. 그죠. 맛보기와 같은. 네, 예고편. 네, 본편은 저희가 9월 25일 서울에서 저희가 진짜 찐 교육 라이브 방송은 사실 조금 더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시연을 좀 더 이렇게 리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네. 사실 저희가 정말 교육하는 내용을 시간상 오픈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원장님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 네. 지금 티켓이 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희 민나뷰티 서울 강동점에서 솔리드 머신 라이브 방송 때문에 내려왔고요. 네. 저희 강동점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민아 엠보 원장님. 수지 요정 이민아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네. 길동역 2번 출구에서 길동역 2번 2번 출구에서 아카데미 시술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고. 검색해주시고 예약해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표정이 되게 딱딱하네요.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찾아와 주세요. 찾아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반영구의 모든 민낯면 SMP의 모든 민낯이라고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안녕구의 모든 민낯 SMP의 모든 민낯 최보미 김태현. 이었습니다. 바이바이.